자, 해볼게요. 그러면 지난주 어디까지 했냐면요. 당나라 절도사인 알록산이 난을 일으켰죠. 연도는 양 참고로 755년. 그런데 알록산의 난을 다른 말로 안사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알록산이 죽은 다음에 그의 부하 사사명이 이어서 일으켰기 때문에 어느 책에서는 알록산의 난, 어느 책에서는 안사의 난이라고 불러요. 그럼 요것 때문에 조영조가 따라해볼게요. 무슨 세법으로 바뀌었어요? 요렇게 양세법으로 바뀌었다. 지난주 딱 여기까지 했어. 그럼 양세법은 양쪽 봄과 가을에 두 번에 걸쳐 세금을 걷는데 키워드가 뭐냐? 재산이 많으면 많이 내고 재산이 없으면 덜 낸다. 재산 정도에 따라 걷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곡식으로 걷다가 어느 때는 화폐로 걷기도 하는데 주로 곡식으로 걷었어요. 이게 무슨 세법이야? 양세법이야. 그래서 해보자.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무려 750년에서 1570년까지 거의 몇 년 동안 800년 동안 중국의 세금 제도는 무슨 법이었어요? 양세법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곡식으로 세금 거니까 불편하죠? 니네 학원비 곡식으로 내봐. 아버지 차 바꿔야 돼. 자동차 버리고 1톤 봉고 사셔야 돼. 거기다가 언니처럼 막 틈값 듣고 단가 들어가. 그 아버지 아예 덤프트럭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쌀로 세금 걷으면 걷기도 힘들고 옮기기도 힘들고 보관하기도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배울게요. 1570년경 명나라에 아주 훌륭한 재산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따라해보자. 장거정이라 부릅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무슨 거정? 장거정.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느냐. 첫째, 우리 배웠죠. 1550년. 누구 핸드폰이야? 내 거구나. 자, 미안해요. 내가 무음으로 해놓을게. 자, 보자. 자, 복습. 1550년 몽골족 타타르족이 베이징 쳐들어와서 포위했죠. 무슨 칸? 알탕칸. 기억나죠? 그래서 요 장거정이 몽골족이랑 화의를 해요. 화의가 뭐냐? 몽골족아, 우리가 니네 말을 많이 사줄 테니까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해서 몽골족을 잘 처리한 다음에 두 번째, 그 거대한 중국, 명나라의 토지를 침략을 합니다. 왜 침략을 해요? 침략을 해야지 누가 얼만큼 땅 있는지 알아야 세금 걷기 편하겠죠. 그리고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장거정이 외울게요. 1조 편법이라는 세금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면 명나라 제상 장거정이 1570년대 드디어 800년간 이어오던 세금인 10번 양세법, 빨삐삐. 자, 무슨 법? 양세법을 폐지하고 10번 1조 편법이라는 세금 제도로 만드는 거야. 그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양세법은 뭐로 세금 걷는 거야? 쌀, 곡식으로 걷는 거라면 1조 편법은요, 오늘부터 간편하게 실버, 은으로 걷겠다. 은으로 걷는 게 뭐예요? 1조 편법인 거야.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그럼 봐봐. 니네 학원비가 우리 재수반이라 100만 원 넘잖아. 그러면은 쌀 얼마 전까지 20kg이 5만 원이었어. 그러면 50만 원이면 200kg이지. 100만 원이면 400kg이야. 그럼 우리 학원비 100만 원을 하자. 그러면은 학원비 낼 때 엄마 아빠가 400kg 못 드실걸? 맞죠? 그럼 니네 학원비 내러 엄마 아빠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경비 아저씨 뭐 해가지고 동생까지 해가지고 한 6명이 와야 돼. 그럼 우리 학원도 수업 안 돼요. 왜? 여기 있는 그래 15명 20명이라고 치자. 그럼 니네가 내면은 20명 잡으면은 400kg가 10개니까 4,000kg지.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만 쌀을 8,000kg 내야 돼. 8톤이야. 그럼 이 교실에 안 들어가. 그럼 우리 학원 이거보다 10배 더 얻어야 돼. 뭔지 아시겠죠? 근데 니네 물어볼게요. 봐봐. 요 리모컨 보이죠? 요거 은으로 하면 얼마나 할까? 한 수십만 원 내지 100만 원 하겠지.
은이 이 정도면 애기 은값 좀 아니? 그 반지 은반지 아니야? 야, 은이 이만큼, 금이 이만큼이면 얼마냐면요. 니네 그 500원짜리 동전 알죠? 500원짜리 동전을 금으로 만들면 한 150만 원 한대. 되게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요것도 한 100만 원 정도 하지 않겠니? 그러면 야, 이거 딱 한 단위 내면 학원비가 해결되는 거잖아. 그래서 양세법보다 뭐가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10번. 1조 편법. 뭘로 걷었다? 은. 실버로 걷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심화학습을 해줄게요. 봐봐. 이 양세법이 안 좋은 게 있어. 뭐냐? 첫째, 뭐로 내야 돼? 곡식으로 내야 되니까 보관, 운송이 불편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세금 종류가 30가지야. 양세법은 토지세도 곡식, 무슨 세도 곡식. 우리 학원비를 해볼게요. 학원으로. 화장실비도 곡식, 엘리베이터 비용도 곡식, 전기 비용도 곡식, 에어컨 비용도 곡식, 책상 이용권도 곡식. 세금 종류가 30가지야.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런데 양세법을 고친 게 오늘 배울 거예요. 자꾸 해보자. 지금 외워요. 무슨 편법이야? 1조 편법은 자, 곡식이 아니라 따라해볼게요. 실버. 뭐로 세금을 걷는다? 은으로 걷는다. 그리고 30가지를 다 폐지해요. 우리 원장님이 바뀌었어. 갑자기 오늘부터 에어컨비, 엘리베이터 비용기, 그 다음에 변기 사용비를 안 걷겠대. 대신에 딱 2가지만 걷겠대. 뭐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는 토지세. 같은 말로 밭전자, 전세. 같은 말로 무슨 세? 조세. 이거는 토지 많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죠. 요거랑 하나는 뭐냐? 인두세. 인간의 머리마다 걷는다. 노동력에다, 사람 하나하나에다 걷는 거야. 혹은 이거를 우리가 정세라고 불러요. 봐봐요. 일단 극장 들어갈 때 극장비 기준이 뭐야? 몸무게야? 아니면 머리수야? 머리수죠. 사람 한 명당 걷잖아. 그걸 무슨 세라 그래요? 인두세. 무슨 세? 정세야. 그러면 1조 편법이 좋은 게 뭐냐? 곡식으로 걷는 게 아니라 뭐로 걷었다? 은으로 걷으니까 간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쌀을 팔고 은을 확보해서 세금 내고 남은 은 가지고 뭐 하겠니? 맛있는 거 사 먹고 시장 가고 물건 사겠죠. 또 상인들도 어떻게 은으로 결제하니까 장사가 되게 잘 되겠죠. 그래서 1조 편법을 하자마자 상품을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 화폐, 뭐가 발달해요? 경제가 발달하는 거야. 또 하나, 상인들도 농부가 은이 있네? 물건도 잘 만들겠죠. 또 농민들도 은이 필요하니까 쌀 농사도 짓고 고구마 농사도 짓고 딸기 농사 져가지고 은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1조 편법으로 은을 사용하니까 상품화폐 경제. 한마디로 뭐야? 물건 사고 파는 상업과 수공업이 엄청 발달하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또 하나. 자, 인두세. 인두세, 그거 봐봐. 그럼 1조 편법은 양세법이 30가지 세금을 걷었다가 딱 2개로 줄여준 거죠. 토지세, 전세, 조세. 같은 말이야? 인두세, 정세, 장정에게 걷는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1조 편법을 했더니 문제가 터졌어요. 인구가 늘지를 않아요. 인구 증가가 안 돼. 자, 명나라 내내 인구가 증가가 안 되고 계속 1억 5천이야. 그 이유가 뭐냐 해보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흥부야. 흥부는 가난하죠. 가난하니까 토지는 없는데 애가 100명이야. 애가 100명이야. 그러면 토지는 없으니까 토지세는 안 내지만 가난한데 애가 100명이니까 인두세 내야 되겠죠. 그럼 어떡하냐? 애를 죽일 수는 없잖아. 100명 낳는데 98명은 산속으로 숨기고 2명만 신고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때는 인구가 안 늘어. 통계상. 왜? 애들을 숨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1조 편법을 하면 누가 굉장히 불리하다? 흥부. 왜? 흥부는 토지는 없으니까 안 내는데 애가 많으니까 무슨 세를 내야 돼? 인두세, 정세를 내야 되니까 이거는 되게 불리해서 명나라 때는 뭐가 늘지 않았다. 인구가 많이 안 늘었다. 왜? 숨기는 거니까.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지어볼게. 오늘 배운 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명나라 때, 자, 따라해보자. 재상이었던 무슨 거정?
장거정. 장거정이 몇 년도? 1570년대에 무슨 편법을 했다? 1조? 미안하다. 선생님 착각했다. 미안해. 1580년대를 고쳐줘요. 내가 착각한 게 뭐냐면은, 해볼게. 미안해요. 1570년대 명나라가 바다 나가라. 무슨 영을 했어요? 해금령을 하고 10년 있다가 1580년에 명나라가 무슨 편법을 했다? 1조 편법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영이 먼저야? 해금령이 10년 빨라요. 해금령 먼저 하고 그 다음 무슨 편법? 1조 편법.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하나 상식해 볼게. 1조 편법 하기 전부터 일부 지방에서는 이미 은으로 세금을 걷고 있었어. 왜? 편하니까. 그걸 보고 장거정이 일부 지역에서는 은으로 세금 걷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실행한 게 바로 언제가 되는 거예요? 1580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지어볼게요. 자, 천천히. 오늘 배운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편법? 1조 편법. 그럼 이제 명나라에서는 돈이 뭐가 되는 거야? 실버.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조 편법 하기 전에 무슨 영이 먼저 있었어? 해금령. 해금령. 그 다음에 1조 편법은 1580년 무슨 정이 했다? 장거정이 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할 거냐? 동사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은 부분을 할 거야. 뭔지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보자. 빠바바밤. 이미 명나라는 1조 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여기 지역에서 은을 가지고 세금을 걷었어요. 그럼 이제 명나라는 은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근데 조선에서 놀라지 마세요. 조선에서 1503년 여기 함경도 내부지 마세요. 단천이라는 곳에서 어떤 분들이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요. 해볼게요. 자, 이게 돌인데 은이 포함되어 있는 은광석이야. 그럼 여기에 이렇게 은이 박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요 돌이 1kg인데 요 은광석을 녹여서 1kg을 녹이면은 한 100g 정도의 은이 나온대. 괜찮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요. 요 은광석 옆에다가 이렇게 숯 있죠, 숯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숯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가열했더니 100g이 아니라 약간 뻥 좀 칠게요. 은이 300g이 나오는 거야. 여기다가 숯이랑 뭐 좀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여러 가지 화학 반응으로 은이 많이 생산되는 거야. 몇 배가? 3배가. 이 기술을 따라해보자. 연은 10번. 연은 분리법이라 불러요. 참고로 하나 더. 숯이랑 니네 납이라고 아시죠? 납. 숯이랑 납을 넣어가지고 요 은광석을 녹였더니 은이 3배가 나오는 거야. 이거를 연은 분리법 내지는 세 글자 무슨 법이라 불러요? 회치법이라 불러요. 그러면 1503년 중국에서 1조 편법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조선에서 은을 몇 배나 뽑을 수 있는 3배나 뽑을 수 있는 획기적인 게 발견된 거야. 그 기술을 10번. 연은 분리법. 무슨 법? 회치법이야. 이때가 누구냐? 니네가 좋아하는 낭만주의자. 농담이에요. 연산군 때야. 무슨 군? 연산군. 그런데 명나라의 요 소식이 전해지면은 우리나라한테 은캐라고 할까봐 요 기술을 그냥 몰래 숨기고 있었어. 그런데 봐봐. 자, 그 복습. 일본에서 1466년에 어떤 사건이 터져요? 얘기하지 말고 3초가 생각해봐. 일본에서 1466년 무르마치 마푸 때, 자, 따라해볼게요. 온인의 난이 터졌죠. 온인의 난. 이때부터 일본은 따라해볼게요. 다이묘가 매일마다 싸우는 무슨 시대? 전국시대. 일본어로 무슨 고쿠? 센고쿠 시대죠. 언제까지? 따라해볼게.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할 때까지 100년 이상이 일본이 무슨 시대야? 전국시대죠. 그럼 물어보자. 전국시대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돈이죠. 돈 있어야지 무기 사고 월급 줄 거 아니야.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볼게요. 수업을 너무 잘 들어주는 건 고마운데 다들 안색이
제가 지난주 세계 시간에 엄청 웃겼었는데 너 뭐였지? 나 지금 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네. 이명. 너 이명 있니? 이명. 이명 있어. 애기 어때 소리가? 삐용. 내 소리 들리니 지금? 들어볼래? 표정이 진짜 오지마 막 이러면 재밌는 일 없어요? 애기 괜찮아? 응. 근데 무슨 짓을 해도 표정이 이렇게 재밌는 일 없을까? 나 요즘에 소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소화가 안 돼. 잠을 못 잤어. 소화제를 먹어도 그러네. 소화 잘 돼요? 자, 볼게요. 여러분, 1530년에 1번이야. 그럼 잠깐만. 1530년이면 1번은 현재, 따라해볼게. 무슨 시대? 전국시대죠. 왜냐? 다시 해보자. 1466년에서 1590년대가 전국시대니까 1530년 전국시대죠? 그럼 해볼게요. 1530년대쯤 일본에서 여러분 이와미 광산에서 은이 발견됐는데 전 세계 매장량의 예를 들면 2위래. 이거야. 요즘으로 치면 우리 안양 범기역에서 석유가 나온 거야.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만큼. 그럼 나라가 완전 바뀌겠죠. 그럼 전국시대 일본에서 이와미 강산에서 은이 개발된 거야. 그러면 일본 입장 어떻게 해요? 이 은을 많이 캐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요 시기에 조선에서 개발한, 따라해볼게요. 무슨 법? 회치법 같은 말로 무슨 분리법? 여는 분리법을 일본이 와서 요거를 조선한테 몰래 배워가요. 그런 놈은 이와미 강산에서 원래 하루에 10kg 나오던 은이 갑자기 무슨 법? 회치법, 여는 분리법으로 몇 킬로가 나와? 30kg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뻥쳐보자. 10kg가 10억이라고 치면 10억 나오던 은이 하루에 몇 억이 나오는 거야? 하루에 30억이 나오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 일본엔 광산이 많거든. 일본의 전국 광산에 뭐가 퍼지는 거야? 회치법. 무슨 분리법? 여는 분리법 퍼져가지고 여러분 조만간에 전 세계에서 은 생산 2위 대국이 누가 되는 거야? 일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야, 일본은 이미 1530년 조선에서 배워간 10번 회치법, 같은 말로 무슨 분리법? 여는 분리법. 무슨 내용이에요? 은광석이 있으면 숯이랑 납을 넣어놓고 이 은광석을 가열하면 은이 3배나 5배가 더 나오는 획기적인 은 생산 방법이죠. 이게 일본에 가서 일본이 완전히 은 강대국이 된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돈에는 눈이 있대. 무슨 말일까? 야, 돈에는 눈이 있어가지고 야, 어디 가면 떼돈 본데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다 오죠.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자 해보자. 자, 이제부터 이제 재밌어져요. 거짓말이에요. 자, 볼게. 자, 이제 여러분 재밌게 해보자. 자, 지금 자 소설을 쓰는 거야. 1540년이면 이미 일본에서는 무슨 광산? 이와미 강산에서 회치법, 여는 분리법으로 은이 엄청 생산되고 있죠. 그런데 현재 봐봐. 현재 1540년 명나라는 바다에 못 나가는 무슨 영이에요? 해금령이죠. 해금령이잖아. 그러면 또 봐봐. 명나라와 일본은 지금 무슨 무역만 해요? 가만 무역만 하지 일본 상인도 명나라 못 가고 명나라 상인도 일본 못 가죠. 근데 이때쯤 이미 명나라 여기 주변에서 자 1조 편법이 시행되기 전에 명나라 곳곳에서 은으로 세금을 걷고 있는 거야. 그 명나라에서는 은이 너무 필요하죠. 은이 필요한데 일본에 갈 수가 없잖아. 무슨 령 때문에? 해금령 때문에. 이때 배웠던 거야. 명나라 해적이었던 누가 등장해요? 왕직이 등장해서 잠깐만. 일본에는 은이 많고 우리 명나라 해금령인데 도자기 비단이 많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나라 사람 왕직이 해적이 돼가지고 일본이랑 손잡은 다음에 일본의 은을 갖다 팔고 명나라 도자기를 갖다 파는 무슨 무역을 해요? 밀무역을 하다가 여차하면 일본이랑 손잡고 아르바이트를 무슨 구도 해요 지금? 외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또 돈 냄새를 맡은 애들이 있어. 누구냐? 해보자. 1511년 지금의 싱가포르 근처에 있던 물라카 왕국을 멸망시킨 무슨 투칼, 포르투갈이 어느새 명나라까지 와요. 와서 냄새를 맡았는데 일본에 은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외울게요. 1543년 포르투갈이 왕직이란 해적의 부하의 배를 타고 일본에 갔더니 전국 시대인데 은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은 벌고 싶죠. 그래서 1543년에 포르투갈이 야 일본아 왜요? 우리가 최신 무기인 조총을 팔겠다. 대신에 우리에게 은을 다오. 해서 여러분 이때 최초로 포르투갈이 일본에 무슨 총을 전파한 거야? 조총을 전파한 것도 은 때문이야. 여기까지는 알겠지? 지금 막구가 맞죠 여러분? 왁구란 게 일본 말이에요. 지금 퍼플이 조각이 맞고 있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포르투갈은 계속 뭐 하고 싶어? 장사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해요? 본부가 필요하죠. 왜? 야 싱가포르로 너 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지도를 좀 그려볼게요. 오늘 말 잘 들은 선생님이. 자 볼게요 여러분. 자 해보자. 여기 무슨 번? 1번 그쵸? 여기가 무슨 왕국? 유쿠왕국. 자 여기 볼게요. 빨간데 여기가 대만 타이완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타이완 맞은편에 니네 여러분 그 홍콩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홍콩에서 바로 보인대. 나 홍콩을 안 가봤는데 홍콩에서 바로 맞은편에 따라해볼게요. 마카오라고 들어본 적 있죠? 홍콩 가본 사람 혹시? 마카오가 바로 옆에 붙어있죠? 내 동생이 홍콩 살았거든. 태권이라고. 근데 걔가 하는 말이 홍콩에서 버스 타고 좀만 가면은 마카오라고 알고 있거든요. 배 타고 가나? 바로 앞에 있다니까. 우리가 안양 살죠? 안양이라고 치면 거의 과천 쪽밖에 안 된대. 맞니? 과천 쪽밖에 안 되지. 거리가. 자, 그러면 해볼게. 요 포르투갈이 이 당시가 지금 무슨 나라야? 명나라죠. 명나라 관리를 꼬셔. 명나라야. 나 포르투갈인데 돈도 주고 니네 말 잘 들으니까 잘 들을 테니까 마카오에 우리가 좀 살 수 있게 해주면 안 돼? 했더니 명나라 관리가 뇌물도 받은 다음에 그래 니네 뭐 포르투갈 해봐야 뭐 100명 1000명이니까 나 돈 줘. 세금 받고 니네 여기 배 정박하고 살 수 있게 해줄게 해서 여러분 따라해보자. 1557년 바로 무슨 투칼이 포르투갈이 명나라에게 허락을 받아서 바로 이제 무슨 코에 이제 살기 시작해요? 홍콩 옆에 마카오에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외우지 말고. 그러면 왜 포르투갈이 마카오에 살까요? 해보자. 아직 명나라는 지금 현재 무슨 영이에요? 아직 해금령이지. 해금령이 언제 풀려요? 1170년이죠. 그러면 아직 해금령이니까 포르투갈이 어떻게 해요? 마카오에서 명나라 도자기 갖고 조총 가지고 일본에 가서 팔고 일본에 은 갖다가 다시 명나라에 팔라고. 즉 한마디로 뭐야? 포르투갈이 무슨 무역하려고? 중개 무역하려고 마카오에 있는 거야. 그때 떼돈을 벌어요. 왜냐? 포르투갈이 일본 가서 명나라 도자기 비단 팔고 조총도 팔고 은 가져오고 은은 명나라에 팔고. 그래서 여러분 이 포르투갈이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무슨 무역으로? 중개 무역으로 떼돈을 벌었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마탱이 가는 거야? 해볼게요. 유쿠가 조금씩 마탱이가 가는 거야. 왜? 그 전까지는 누구만 중개 무역했어요? 유쿠만 중개 무역했는데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 거야. 무슨 투칼? 포르투갈. 게다가 아이고야 1570년 무슨 영이 철회가 돼 나중에? 해금령이 철회가 되니까 명나라 상인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잘 들어봐. 니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좀 불행하게도 전쟁 중이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니네 대학 가서 배낭여행 갈 때 우크라이나 갈 수 없지. 왜? 전쟁 중이니까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명나라 상인들도 일본에 안 가요. 이때 일본은 지금 무슨 시대야? 전국시대 아니야. 그럼 일본 애들이 어디 가느냐? 동남아시아로 가요. 베트남 아시죠?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마카오에 갔더니 누가 있는 거야? 포르투갈이 있죠. 그러면 해금령이 철회되자마자 명나라 상인들이 동남아시아 가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랑 만나요. 혹은 봐봐. 일본 사무라이도 명나라에 못 가니까 어디 가요? 은 가지고 동남아시아 가는 거야. 그러면 특히 동남아시아 베트남에 갔더니 명나라 상인, 포르투갈, 일본 무사가 만나서 일본 무사는 은 주고 명나라 상인들은 뭐 주는 거야? 비단 도자기 주고 포르투갈도 해가지고 중개무역을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누가 망하는 거야? 유쿠가 망하는 거야. 그러면 유쿠가 망하는 1단계. 일단 갑자기 무슨 투칼이 등장했다. 포르투갈로한테 반 뺏겼다. 그리고 유쿠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 무슨령이 철회가 됐다. 해금령이 철회가 되니까 명상인도 동남아 가지. 일본 사무라이도 동남아 가지. 포르투갈도 동남아 가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유쿠가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얘기할 거 일본에게 멸망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게 어렵지 않지? 이해가 되지? 이해되죠? 자, 지어볼게요. 야, 이러면 하긴 뭐한데 어떤 교재를 봐도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 표정들이 잘난 체하지 마. 이게 아니라 격하게 동감하는데 야, 내가 어저께 영화 보다가 겁나 웃긴 거 했다. 어떤 꼬마애가 아빠한테 아빠 지구는 왜 돌아요?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걔 아빠를 빙의해서 지구가 도는 이유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되게 웃긴 얘기인데. 졸리지? 너 졸리지? 너 왜 안 웃어? 하긴 너는 나랑 좀 웃음 코드가 틀려. 너는 걔가 와야 돼. 걔 길쭉한 애 있지. 그게 어떤 여학생이 있거든. 내가 뭐 하도 안 웃기거든. 막 걔만 보면 죽으려고 그래요. 얘 알지? 되게 이렇게 착해. 그렇지? 귀여워? 글쎄. 자, 볼게요. 귀여워. 남자의 친구는 아주 귀여워. 자, 보겠습니다. 왜? 자,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좀 지겹겠지만 들어봐요. 포르투갈이 봐봐. 아이고 좀 지겹게 들어봐요. 포르투갈이 등장한 건 이거 시험 나온 거야. 1511년. 지금의 싱가포르인, 자 따라해볼게요. 물라카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등장을 했다. 그리고 1543년 포르투갈이 일본에 조총을 전파했다. 그리고 1557년 명나라 꼬셔서 명나라 땅인 무슨코에 마카오에 드디어 머물기 시작을 했다. 딱 여기까지 배웠죠. 그런데 포르투갈 어디도 자주 가요? 일본도 자주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 지도 좀 그려볼게요. 자, 미안해요.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일본의 가장 남단에 있는 큰 섬을 큐슈라고 불러요. 큐슈. 가장 큰 섬을 혼슈. 요 사이에 있는 거를 시코쿠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큐슈 요쯤에, 자 따라볼게요. 나가사키라는 동네가 있어요. 무슨 사키? 나가사키. 앞으로 많이 나와요. 무슨 사키? 나가사키. 그러면 요 나가사키를 굳이 얘기하면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 정도? 왜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단에 있는 가장 큰 대도시가 어디야? 부산이고 주로 항구로 유명을 하잖아. 그래서 태평양에서 건너오는 모든 화물선들이 거의 어디에 머물러요? 부산이나 인천이나 머물잖아. 그럼 해보자. 요 나가사키에 오므라이스, 나는 오므라이스가 좋아요. 오무라라는 다이묘가 살고 있었어요. 그거 볼게. 그러면 전국시대 나가사키를 다스리는 다이묘는 무슨 다이묘야? 오므라이스, 오무라 다이묘야. 근데 이때 포르투갈이 오무라를 꼬셔요. 오무라야. 내가 케찹을 줄 테니까 우리 포르투갈이 나가사키 좀 쓰면 안 돼 했더니 오무라가 칼을 딱 빼더니 뭐야 그러고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1570년 포르투갈이 나가사키에 또 한 번 무슨 점을 마련했다? 거점을 마련했다. 그러면 나가사키에서 오무라랑 다이묘들에게 조총 팔고 명나라 도자기 비단 팔고 은 사다가 마카오에 와서 명나라에다가 은 팔고 도자기 사고 완전히 포르투갈 무슨 돈 버는 거야? 떼돈 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뒤 더 나오는데 일단 포르투갈 몇 가지만 외워볼게요. 포르투갈 지금 앞으로 더 나온다. 포르투갈 총 4개 배웠죠? 1511년 포르투갈이 동사에 등장한 거.
동남아시아 물라카 왕국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1543년 일본의 다네가시마라는 동네에 조총을 전파했다. 그리고 1557년 명나라의 마카오를 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1570년 일본의 무슨사키, 나가사키에다가 거점을 마련했다.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뜬금없이 자,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 자, 갑자기 세계지도네. 자, 보자. 이게 미역국이야, 영국이야? 영국이면 여기가 무슨 스? 프랑스고 여기가 롯데리아야, 이베리아야? 이베리아 반도면 지금 여기를 우리가 무슨 페인? 스페인. 들어본 적 있죠? 스페인을 따라해볼게요. 교과서에서는 에스파냐라고 불러요. 다시 스페인이랑 같은 판이 무슨 판이야? 에스파냐. 그럼 봐봐. 여기 스페인 옆에 여기 쬐끔하죠? 요 쬐끔한 나라를 무슨 투갈이라 불러요? 포르투갈. 그럼 해볼게.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요즘에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우리가 흔히 아는 서유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누굴까? 포르투갈이 제일 가난하대. 왜 그런지. 옛날에 무지 선진국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후진국이 돼버렸어. 자, 해볼게. 그러면 천천히 해보자. 원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다른 나라였는데 세계사에 펠레페 2세라고 알죠? 펠레페 2세. 그 사람 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잠시 합쳐져. 그래서 1570인가 80년부터는 포르투갈, 스페인이 있긴 있지만 사실상 같은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됐어요. 자, 볼게. 자, 그럼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이고, 어떡한 지도도 못 그리는 아저씨가 지도 매일 그려.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자, 자, 요게 아시아죠. 그러면 요게 무슨 카 대륙이야? 아메리카죠. 지금 현재 여기, 잡아봐. 해볼게. 가만히 있어요. 여기가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슨 나라? 캐나다. 그 아래가 무슨 고? 미국. 그 아래가 딸기코야, 멕시코야. 이렇게 멕시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요 바다를 우리가 따라해볼게요. 무슨 양이라 불러요? 태평양.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런데 해보자. 명나라에서 1500 이미 80년대 장거정이 무슨 편법을 해요? 일조 편법으로 은으로 세금을 걷죠. 근데 그런데 잠깐만 1580년 장거정이 일조 편법 하기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명나라 뭐로 세금 걷어요? 은으로 걷고 있었죠. 그러면 명나라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은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와서 지금 찝쩍거리고 있는 서양 애들이 무슨 특활이야? 포르투갈이죠. 이거를 스페인이 알았어요. 봐봐. 스페인 여러분 아스테크 제국 멸망했는데 여기에 아카풀코, 여기에 포토시라는 곳에서 은이 전 세계 생산량의 1위, 여기서 은이 나와. 근데 이거 지금 누구 거야? 게임페인이나 스페인 거야. 스페인을 다른 말로 무슨 파냐 거예요? 에스파냐죠. 그러면 아스테크 문명, 그 다음에 잉카 문명 멸망시키고 봤더니 이쪽에서 전 세계 은이 최고로 많은 거야. 근데 에스파냐가 봤더니 포르투갈이 중개무역으로 은으로 떼돈을 버는데 우리 스페인은 아예 은이 생산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은만 갖다 날리면 10배를 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너네 캐러비언의 해적이라는 그 미국 영화 본 적 있죠? 봐봐. 엄청난 큰 배에다가 돛이 엄청 많고 여기에 대포 막 수십 개 달려있고 굉장히 큰 배 알죠? 이 배를 따라해볼게요. 이 서양 배를 갤리온선이라 불러요. 10번. 무슨 선? 갤리온선. 아마 여기 있는 학생 중에 캐리비안의 해적 안 본 사람 없죠? 혹은 니네 그 서양에 보면은 후쿠 선장 해가지고 배 엄청 큰 해적 선장 나오잖아. 그 배를 갤리온이라 그래. 막 많이 탈 때는 400명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에스파냐가 멕시코에 있는 은, 아카풀코, 포토시에 있는 은을 갤리온에 가득 채워서 태평양을 건너서 넘어오는데 일본으로 갈 수 없어. 왜? 전국시대라 무섭죠. 명나라 가면 때리겠죠.
그렇잖아요. 베트남 싸움 잘하죠. 근데 봐, 여기에 2만 개의 섬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10번 해보자. 필리핀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요 필리핀을 진작에 스페인이 먹었어. 그래서 필리핀의 이름이 왜 필리핀이냐? 이때 스페인 왕 이름이 펠레페야. 그래서 필리핀은 뭐냐? 스페인의 왕 펠레페의 땅이다. 그 의미가 필리핀이래. 그러면 요 필리핀은 누구 거야? 스페인 거죠. 그래서 스페인이 갤리온 타고 가면은 정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현재 필리핀의 수도였던 마닐라 아시죠? 현재 필리핀의 수도야. 요 마닐라를 누가 개발해요? 스페인이 개발해서, 자, 멕시코에서 10번 무슨 선을 타고 갤리온 선을 타고 필리핀에서 은을 뿌려 마닐라에. 그럼 누가 오는 거야? 일본 사무라이도 오고 명나라 상인도 오고 가끔 가다가 포르투갈도 오고 베트남도 와가지고 여기서 은을 또 사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기 언제냐? 따라해볼게요. 1571년 에스파냐가 필리핀에서 드디어 갤리온선 무역으로 저기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은을 가지고 왔다. 그럼 코미디 해보자. 자, 중국 베이징에서 니하오마가 은을 쓰고 있어. 근데 그 은이 중국에서 쓰는 은이지만 일본 은일 수도 있고 스페인 은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중국에서 은이 엄청나게 가치가 높으니까 전 세계가 지금 중국에다가 은 팔라고 미친 듯이 오는 거야. 그러면 자 보자. 중국의 은 1g이 1,000원이면 스페인은 100원, 일본은 120원인 거야. 그러면 은방 갖다가 팔면 떼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무역인 거야? 스페인의 갤리온선 무역.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좀 쉬었다 할게요.